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광곡교는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요. 하지만 다리가 노후화돼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 3월 재가설 공사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완공 시기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재가설에 들어간 전북 완주군 광곡교가 예정일인 6월을 넘겨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곡교는 경각산이 접해 있는 데다 임실군 신덕면과 전주 방향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위치해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다리입니다. 그러나 다리가 노후화돼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재가설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군은 2015년 재가설을 결정 9억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재가설에 나섰지만 원래 올해 6월에 완공 예정이라던 다리가 현재까지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군은 착공에 앞서 교량 붕괴에 대비 농로를 임시 포장해 우회로를 만들었지만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좁은 도로에 시내버스도 통행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현재 보상협의 절차가 막바지 단계며 명절 전까지는 이를 마무리해 11월까지는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상태여서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다음 해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K랜 홍윤입니다.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내년 6월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데요. 최근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의 예산 확보가 무산되는 등 성공적인 대회 유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 무주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전라북도 무주군은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이 국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은 태권전과 명인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 176억 원의 마련을 위해 기부금 모금은 물론 기획재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에 건립비 지원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업은행의 22억 원과 민간 모금액 4억 원을 합쳐 총 26억 원만이 모금됨에 따라 건립 소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나머지 150억 원을 국비 70억 원과 지방비 30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지만 이번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기원이 30억 원, 대한태권도협회가 20억 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이 지원금은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마저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무주군 관계자는 무주가 국비 지원도 없는 세계대회를 치르게 됐다며 태권도 종주국으로의 위상은 더 이상 살릴 수 없게 됐음은 물론 오히려 창피만 당하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이 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금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살아오지 않는 한 명예의 전당 건립 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지난 29일 달콤한 맛이 일품인 전라북도 고창 황토멜론이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출에 이어 다음 달 고창 황토멜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판촉 행사를 홍콩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고창군의 황토멜론이 2014년에 이어 올해도 홍콩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고창 황토멜론은 29일 공은명 공동선별장에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선적식을 갖고 홍콩 수출에 나섰습니다. 이날 수출한 황토멜론 물량은 8톤으로 다음 달 9일 2차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창 황토멜론은 조직이 치밀하고 부드러우며 달콤한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황토멜론 연구회의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의한 철저한 품질 관리로 그간 국내 인지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홍콩 수출은 2014년 5톤의 수출을 진행했던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 또다시 추진됐습니다. 또한 고창군은 고창 황토멜론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 달 20일부터 23일까지 홍콩 고룡 첨가물 도매시장에서 홍보와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올해 들어 광주광역시에 처음으로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는 31일 한 남성이 지난 16일 고열과 두통 등 전형적인 일본 뇌염 증세로 입원한 뒤 항체 검사 등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이 남성이 여행 등 특별한 야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정확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일본 뇌염주의보는 최근 10년 사이 중 가장 이른 시기인 4월 3일 발령됐고 경보는 지난해 8월 6일보다 한 달 가까이 이른 시기에 발령됐습니다. 최근 일본 뇌염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환자 수는 40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도 2명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일본 뇌염 환자 수 8.7명의 4.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본 뇌염 감염을 예방하려면 모기 활동이 활발한 8월에서 10월 하순까지는 가정에서 방충망을 사용해야 하고 야간에는 모기가 많은 지역의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3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제주도 내 전통시장 탐방에 나섰습니다. 원 지사는 추석 물가 동향 및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문시장을 방문해 고등어, 감귤 등을 직접 사며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날 동문 로터리 기능 정상화 및 시설 개선 지원과 주차시설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원 지사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곧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민선 6기 도정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달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시장 상인회에서도 친절도 향상과 청결 이미지 제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9일 전라남도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조혁신 지역 순회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남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환연사를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광주 R&D 특구를 나주 혁신도시까지 연결되도록 확대하고 그 산업의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추가해달라며 에너지 신산업이 광주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건의했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조성하는 에너지밸리는 전라남도가 한국전력, 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3개 기업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창조혁신 지역순회 포럼은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 발전의 창조혁신 모델로서의 에너지 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지역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는 에너지 신산업과 드론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빛가람 혁신도시를 미래 핵심 신기술인 AI 기반 인공지능 로봇과 지능형 자동차 등 에너지 스마트 기술이 결합된 최첨단 에너지밸리 중심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규제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게 특별 승진 등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을 신용카드사 모바일 랩카드를 사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모바일 랩카드를 위택스에 전격 도입했는데요. 앞으로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